드디어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마지막 장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문법은 타입스크립트에만 존재해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제목부터가 파란색이에요. 참고로 인터페이스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선 객체 인터페이스만 다룰 거예요. 인터페이스 여러 종류, 뭐 변수 인터페이스, 함수 인터페이스, 클래스 인터페이스 등이 있는데, 그거 만약에 리액트 개발 수업 하다가 쓰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코드를 바로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수의 파라미터로 객체를 집어넣는다고 칠게요. 그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name과 age는 오브젝트라는 타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오브젝트 맞잖아요. 이거 오브젝트인데? 오브젝트라서 타입 오브젝트라고 지정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죠?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입스크립트에선 객체를 받을 때는 객체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써줘야 됩니다. 즉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줘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드는 타입이에요. 지금까지 넘버, 스트링, 불리언, 어레이, 오브젝트, 펑션 등의 타입을 배웠는데 이젠 우리가 직접 우리만의 타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인터페이스를 맨 위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각 프로퍼티들의 타입을 이제 적어줬고요. 스트링이다, 넘버다 이렇게 적어놓고, 인터페이스는 시작할 때 이렇게 대문자, i가 대문자죠. 이렇게 info를 i를 대문자로 써서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변수에 집어넣을 때처럼 이제 그 이꼴규 안 쓰고 바로 중괄호부터 이제 시작해서 쓸 거예요. 이제 파라미터 타입을 오브젝트가 아니라 info로 바꿔주겠습니다. info로 바꿔주면 에러가 안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person의 타입은 뭐가 됐습니까? person의 타입은 info가 된 거예요. info는 원래 타입스크립트에 있던 자료형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만든 타입 자료형입니다. 이렇게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을 때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면 대체 뭐가 좋은 걸까요? 왜 자바스크립트에선 이렇게 안 했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선 이걸 강제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왜 타입스크립트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선 객체 타입을 강제하지 않아서 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거를 개발했을까? 직접 에러를 일으켜가면서 판단을 해봅시다. 상황 1번, 프로퍼티 키 이름인 name을 named로 잘못 써볼게요. 이 name을 named로 잘못 써볼게요. 에러가 벌써 떴죠? 일단 이 로그는 자바스크립트일 때를 가정하고 돌아가는 로그예요. 컨트롤 엔터. 뭐가 떴습니까? 안녕 undefined 나이는 28. 데이터가 안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철자를 틀렸을 때 당연히 에러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 name이 아니라 named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에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하게 돼요. 없는 걸 가져오니까 에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우습게도 타입스크립트가 아닌 자바스크립트는 이 코드를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에러 메시지도 안 줘요. 그래서 어디에 에러가 났나 한참 찾아야 돼요. 어디에서 에러가 났지? 그래서 한 30분 찾으면서 이제 콘솔 로그 찍다가 결국 찾은 에러가 이런 에러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힘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한 글자 틀려가지고. 자바스크립트한테서는 이 코드는 그냥 정상적인 코드인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이 undefined 에러를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건데 진짜 짜증나요. 대체 어디에서 에러가 났는지도 모르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에러라고 하지 않을게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타입스크립트 없이는 원인도 찾기 힘들어요. 에러 메시지가 안 뜨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분명히 에러인데 에러 문구 없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경우 개발자한테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야 돼요. 타입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친절하게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준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장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거든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보면은 name 프로퍼티가 타입 뭐뭐뭐에 없는데 info라는 타입에는 필요합니다 라고 해놨죠.
즉 함수에 집어넣으려면 person에 꼭 name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우리가 잘못 썼기 때문이죠. 타입스크립트 덕분에 훨씬 빨리 문제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거를 다시 고쳐놓고 상황 2번 이번엔 받는 쪽에서 name이 아니고 named라고 잘못 써볼게요. named라고 잘못 써놓으면 우리도 역시 에러가 떴는데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이게 에러라고 디버거가 띄워주길 바랐는데 사실 에러가 아닌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선 이게 에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결과를 도출해요. 안녕 undefined 9은 24. 다시 이렇게 해보면 이게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상 문구를 출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걸 에러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심지어 혹시 이름을 말한 게 아니니 잘못 쓴 건 아니니 하면서 그렇게 말해주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거를 고쳐놓고 상황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객체 인포에 전화번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폰 넘버 폰 이렇게 추가를 했다고 치고 여기까지는 타입스크립트도 에러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쓸 때가 문제가 생겨요. 나이는 뭐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다? 전화번호는 person의 폰이다.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볼게요. 에러가 뜬 게 뭡니까? 에러가 뜬 게 뭐예요? 폰이라는 프로퍼티는 info 타입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에러 메시지를 띄워줬죠. 그죠? 우리가 info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폰 프로퍼티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만들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발생시킨 거예요. 이 경우에 조금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좀 쓸 수도 있지. 타입스크립트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myinfo를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교행님뿐만 아니라 뭐 수정이, 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myinfo 뒤에 1, 2, 3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떤 거는 전화번호가 있고 어떤 거는 전화번호가 없는 채로 막 데이터가 지멋대로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만든 타입이라면 모두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타입스크립트를 쓰면 나중에 일어날지도 혹시 모를 혼란을 방지해 준다는 겁니다. 다시 전화번호 부분을 지우고 이번엔 네 번째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번째 상황 이제 myinfo에서 age의 타입을 바꿔보겠습니다. age 타입 뭐죠? 넘버인데 제가 스트링으로 바꿔볼게요. 자바스크립트에선 역시 이게 에러가 아니에요. 에러가 아니고 그냥 잘 작동해요. 잘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에러라고 떴죠. 맨 마지막 줄만 읽어봅시다. Type string is not assignable to type number. 타입 스트링은 타입 넘버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 역시 같은 용도로 쓸 객체는 같은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타입스크립트가 잔소리하는 겁니다. 잔소리는요, 미래에 혹시 모를 에러를 방지해서 결과가 훨씬 깔끔하게 나오도록 도와요. 추가로 객체 안에 함수 프로퍼티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타입을 적어줘야 돼요. 쉬운 방법과 귀찮지만 권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 그냥 이렇게 대문자 F로 쓰는 겁니다. function이라고 이게 쉬운 방법. 그리고 권장하는 방법 이렇게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세세하게 그 타입, 그 파라미터 타입과 리턴 타입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 코드는 모범적인 예제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코드를 읽을 때 제가 쓰는 팁인데 순서대로 읽지 마세요. 첫 번째 줄부터 읽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헷갈려요. 실행되는 순서대로 읽으세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14번째 줄부터 읽기 시작하면 되겠죠. print add result 안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함수 안에는 myCar이라는 객체가 들어갔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이 객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함수 프로퍼티가 들어있네요. 함수 프로퍼티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파라미터로 객체가 들어가니까 인터페이스를 써줘야 되겠죠. 인터페이스 여기 있죠. 인터페이스를 써주는데 쉬운 방법 그냥 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펑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쉬운 방법 주석 처리할게요. 이렇게 해도 작동은 잘 돼요. 예, 작동 잘 돼요. 근데 귀찮지만 권장하는 방법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이 타입이 맞는지 아닌지를 다 체크해줘요. 밑에서 지금 보면은 파라미터 값으로 A, B 두 개가 들어올 거고 여기서 A, B는 뭐 이름은 상관없어요. 뭐 다르게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냥 형태인데 넘버형으로 꼭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리턴 값은 뭐가 빠져나가야 됩니까? 넘버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print add result에 my 칼의 타입은 뭐라고 써야 됩니까? 칼이라고 쓰면 되겠죠. 우리 인터페이스 칼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인터페이스는 원래 타입스크립트 공식 문서에선 뒤에 이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세미콜론. 제가 아까 계속 콤마로 적었거든요. 제가 계속 이제 구분할 때 이렇게 콤마로 적었는데 근데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게 공식 문서에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콤마로 써도 딱히 에러는 안 나는데 뭐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데 그렇게 권장을 하니까 아마 객체하고 이제 구분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콤마를 쓰잖아요. 인터페이스 문법을 구분하기 위한 것 같으니까 세미콜론을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OT 때 설명한 중국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타입스크립트라는 카운터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인터페이스, 메뉴판을 강제하면 뭐가 좋은가? 메뉴판대로만 주문받는 카운터 직원을 우리가 고용한 것입니다. 메뉴판이 뭡니까? 장사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미리 정해놔서 손님들이 딱 그것만 주문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타입스크립트는 누군가 중국집에 메뉴판에도 없는 스파게티, 김밥 이런 거 시키면 그런 메뉴 없어요. 주문 안 받는 거예요. 주방에 안 던져줘요. 심지어 아무 내용도 없는 주문 undefined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진짜 메뉴판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는 거죠. 핵심 정리 한번 읽어볼게요. 인터페이스는 자바스크립트에 넣고 타입스크립트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인터페이스는 개발자가 뭐한 타입이다? 직접 만든 타입이다. 함수의 인자로 객체를 쓸 때는 반드시 객체를 인터페이스로 정의해야 됩니다.